만약 단 한 번의 만남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세계에서 가장 외진 정글과 숨겨진 섬 깊숙이에는 현대사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신비롭고 고립된 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 공동체는 비밀에 쌓여 있어 경이로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고대의 지혜를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고립이 더 신비로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발견한 가장 매혹적이고 엘루시브한 부족 중 하나의 이야기를 탐험하며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어 보세요. 15. 센티넬리즈, 안다만 제도. 센티넬리즈는 안다만 제도의 북센티넬 섬에 사는 부족으로 외부 세계와의 고립을 유지하고 자신의 영토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섬의 울창한 열대숲은 그들에게 자연적인 안전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인구는 15에서 40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연구자들은 센티넬리즈가 약 3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온 초기 정착민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사냥, 채집, 그리고 창활, 카누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문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해변에서 발견된 난파선의 금속을 재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외부인과의 접촉을 피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나 생활 방식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도구, 음식, 보석과 같은 선물을 제공하는 접촉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센티넬리즈는 이러한 선물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며 방치된 경우에만 수용합니다. 그들은 외부인이 섬에 접근하는 것을 저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4년에는 쓰나미 이후 지역을 조사하던 헬리콥터에 화살을 쏘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존 알렌 차우라는 미국 선교사가 접촉을 시도하다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센티넬리즈와의 접촉 시도가 실패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부인들이 계속 시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의 사생활을 무한히 존중해야 할까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북센티넬 섬의 철저히 보호된 해안에서 우리는 이제 아마존 열대 우림 깊숙이 들어가며 또 다른 부족이 생존을 위해 싸우고 그들의 전통을 강력히 보호하는 모습을 탐험합니다. 14. 쿠보 인디언. 쿠보 인디언 또는 데살라 부족은 브라질 발도 자바리 지역의 토착 집단입니다. 그들은 현대 문명과의 접촉을 제한하기로 선택한 몇 안 되는 부족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접촉은 1972년에 원주율 보호기관과 있었으며 이로 인해 비극적인 인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족과 외부 집단 간의 오랜 회피 기간으로 이어졌습니다. 1996년에는 연구자 시드니 포엘로와 기자 폴 라파엘이 쿠보와 조심스러운 관계를 맺고 백신 접종과 제한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보는 자율성을 보호하고 그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무단 벌목자들이 그들의 땅에 침입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으며 이는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지속적인 도전을 강조합니다. 부족은 여전히 전통적인 도구와 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삶의 방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쿠보는 새, 멧돼지, 거미, 물고기를 사냥하고 곡물을 수집하여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웃 공동체와의 간헐적인 갈등과 내부 불화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쿠보의 지속적인 전통은 그들의 회복력과 독립에 대한 헌신을 강조합니다. 쿠보의 회복력은 그들의 결단력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전설적인 용기로 알려진 부족을 만나보세요. 그들은 황야뿐만 아니라 가장 사나운 포식자들과 맞서 싸웁니다. 나가족을 만나보세요. 13. 나가. 나가는 인도 북동부의 밀림에 사는 매혹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부족이 아니라 약 40개의 관련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구는 200만 명에 달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생존을 위해 사냥과 농업에 의존해 왔습니다. 나가 사냥꾼들은 그들의 용기로 유명하며 호랑이와 같은 사나운 동물과 맞서 싸운 전설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도자기와 대장 기술도 연습합니다. 나가 가정에서 남성들은 전통적으로 권위를 지니지만 여성들은 가사와 자녀 양육과 같은 독특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후 장남이 부모의 집을 상속받고 부모는 새 집을 짓습니다.
나가의 역사에는 과거의 머리 사냥이라 불리는 관습이 있었으며 이는 영토에 대한 부족 간의 갈등 중에 발생했습니다. 이 역사적 관습은 현재 완전히 폐기되었으며 그들의 전통의 일환으로 성취의 상징인 문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 나가는 그들의 다채로운 문화와 평화로운 삶의 방식으로 기념받고 있습니다. 인도 북동부의 밀림에서 우리는 에티오피아로 여행을 떠나 고대 부족이 화려하고 정교한 신체 예술을 통해 그들의 문화 정체성을 표현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탐험에 앞서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12. 수르마. 수르마는 주로 에티오피아에 거주하는 민족 집단으로 일부는 남수단에도 정착해 있습니다. 그들은 투르가, 차이, 바다의 세 부족으로 나뉘지만 유사한 관습과 가치를 공유합니다. 수르마는 가축 사육과 농업에 종사하며 현대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때때로 에티오피아와 남수단의 정부 압력 등으로 인해 도전 과제를 초래합니다. 수르마는 외부인의 방문을 가끔 허용하지만 그들의 많은 의식과 전통은 비공식적입니다. 그들의 관습은 외모를 중시하며 복잡한 신체 페인팅, 허브 장식, 귀와 코링과 같은 신체 장식의 관행을 포함합니다. 수르마 여성들은 또한 문화적으로 중요한 전통인 입술판을 착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입술판을 사용하는 것은 하단 입술을 점차 늘려서 크기가 커지는 판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에서 이 관습은 정체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의미 있는 방식이며 사회 전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관습은 외부인에게는 강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수르마에게는 자기 표현의 캔버스로서의 깊은 의미가 있으며 개성과 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기념합니다. 하지만 만약 부족의 존재 자체가 자연의 영적 힘과 얽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으로 인간의 몸이 나무의 아름다움과 힘을 반영한다고 믿는 그룹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11. 아스마트. 아스마트 부족은 뉴기니의 남서부 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약 19,000평방킬로미터의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약 1만 명입니다. 그들은 나무의 영적 힘에 대한 믿음에서 영감을 받은 복잡한 목각으로 유명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스마트는 피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그는 드럼과 노래를 통해 조각된 나무 인형을 생명으로 되살렸습니다. 부족은 인간의 몸을 나무에 비유하며 다리는 뿌리, 몸통은 줄기, 머리는 왕관으로 비유합니다. 그들은 영적 힘이 생명과 장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조기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아스마트는 시비라는 조각상을 조각하고 드럼과 춤을 통해 그들을 저승으로 보내는 의식을 수행합니다. 이 조각상은 숲에 놓이고 야자 잎으로 덮입니다. 오래된 의식과 관련된 일부 전통 관습은 20세기 후반에 중단되었으며 이는 인권에 대한 현대적 가치의 반영입니다. 아스마트의 복잡한 전통은 그들의 땅과의 연결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바다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유목부족이 바다와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0. 모첸. 모첸은 약 3,000명으로 이루어진 오스트로네시아 민족 집단으로 안다만 제도, 태국 서부, 미얀마의 머구이 군도에 거주합니다. 그들은 유목민으로 주로 카방이라고 불리는 나무보트에서 생활하며 육지에 발을 내딛는 경우는 드뭅니다. 바다에서의 생활에 적응하여 그들은 숙련된 항해자이자 뛰어난 수중 다이버입니다. 그들의 큰 비장은 다이빙 중 몇 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게 해주며 그들의 눈은 수중에서 선명한 시야를 제공하도록 특별히 적응되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들의 조상은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는 슬픈 왕에 의해 바다에서 살아가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그들의 기원을 인도네시아 리 군도에서 온 아우스트로멜라네시아인으로 추적하며 이들은 육지에서 사냥과 채집을 하다가 바다에서 어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모첸의 보트는 집이자 작업장으로 가족이 요리하고 자고 바다를 항해하는 공간입니다. 그들의 회복력에도 불구하고
물에서의 생활은 위험이 따르며 자연재해로 인해 종종 생명이 희생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부족은 육지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는 모첸의 바다 생활 전통을 보존하는 수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모첸의 물에서의 삶은 경이롭지만 이제 우리는 높은 산에서 그들의 비밀과 전통을 특별한 환대와 힘으로 지키고 있는 부족을 만나봅니다. 9. 얄리. 얄리 부족은 파푸아 뉴기니의 외딴 고산지대에 살며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영국 탐험가 베네딕트 앨런은 1988년에 동세픽주를 통과하는 도중 그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얄리는 그를 힘과 에너지가 넘치는 춤으로 맞이했습니다. 거의 30년 후인 2017년, 앨런은 얄리를 다시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앨런은 외딴 위험 지역을 탐험하며 살아온 인물로 아마존, 사막, 초원, 심지어 남극을 넘어 극한의 조건과 위험한 만남을 견뎌냈습니다. 57살이 된 그는 얄리를 회상하며 여행 준비를 하며 소셜미디어에 그를 찾지 말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한 달간 소식이 없던 앨런은 2017년 11월에 파푸아 뉴기니에 버려진 비행장에 발견되었습니다. 얄리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심지어 성년의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얄리는 사냥과 채집을 하며 그들의 전통, 영적 신념,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독특한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외부 세계와 최소한의 접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얄리의 외딴 고산지대는 몇몇이 보지 못한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뚜렷한 의식이 그들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며 그들을 잊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부족을 탐험합니다. 8. 해골 사람들. 파푸아 뉴기니의 치무 부족은 독특한 관습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영혼을 쫓기 위한 의식의 일환으로 남성들이 몸을 검은색으로 칠하고 흰색으로 덮어 해골처럼 보이게 하여 죽음을 상징하고 연결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전통적으로 남성들에 의해 수행되며 소년부터 노인까지 포함됩니다. 역사적으로 치무 부족은 외부인과의 접촉을 피하며 고립되어 있었으며 1930년대까지 외부인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연구자들과 방문객들과 그들의 풍부한 문화와 전통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치무 부족은 지속 가능한 사냥, 농업, 채집을 실천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노동 집약적인 작업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남성들은 사냥과 문화의식에 집중합니다. 부족은 문화교류의 수단으로 관광을 수용하며 방문객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대가로 유용한 도구와 자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이웃 공동체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촉진했습니다. 치무 부족은 긍정적인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그들의 독특한 전통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험한 부족 중 어느 곳을 방문할 수 있다면 어떤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해골 사람들의 매혹적인 의식은 그들의 독특한 문화를 증명하는 것이지만 만약 우리가 위험 있는 맹금류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그룹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알라이 카작스가 등장합니다. 7. 알라이 카작스. 알라이 카작스는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에 있는 소수 민족으로 황금 독수리와 함께 작업하는 고대 전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10,000명의 인구 중 10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유산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4달 이하의 어린 독수리는 조심스럽게 훈련되어 조련사와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형성합니다. 성체 독수리는 적응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선호되지 않습니다. 어린 독수리는 존중과 세심한 보살핌을 통해 인간 생활에 점차적으로 소개되어 신뢰를 쌓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겨울 원정으로 이어지며 조련사들은 말을 타고 독수리와 함께 여우, 토끼, 코르삭과 같은 야생동물을 추적합니다. 독수리는 조련사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그들의 자연적인 능력을 함께 보여줍니다. 6에서 8년 후 독수리는 야생으로 돌아가며 그곳에서 계속 번성하고 생태계에 기여합니다. 최대 30년의 수명을 가진 이 임시 협력은 보존을 지원하며 알라이 카작스가 이들 새에 대해 깊은 존경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 전통은 10세기 동안 기탄 유목민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여전히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알라이 카작스는 협력과 자연에 대한 존경의 이야기를 공유하지만 다음으로 우리는 구세대와 신세대를 잇는 흥미로운 방식의 전통을 가진 산악 부족을 발견할 것입니다. 6. 치무 또는 쿠만. 치무 또는 쿠만은 파푸아 뉴기니 중앙 고산 지역에 사는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진 파푸아 민족 집단입니다. 그들은 해발 2000m 이상에 위치한 쿤디아와 주변에 살고 있으며 인구는 약 25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의 치무는 사교적이며 외부 세계와 소통하지만 일부 부족은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요 활동은 농업, 사냥, 가축 사육입니다. 그들은 고구마와 커피를 재배하고 돼지, 닭, 말을 기릅니다. 일부 부족은 여전히 열대 숲에서 사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치무 문화는 깊은 문화적 및 영적 의미를 지닌 5년마다 열리는 버글라 젠드와 같은 독특한 의식을 특징으로 합니다. 많은 치무가 가톨릭이나 개신교를 수용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전통 관습을 따릅니다. 가족은 전통적으로 중심집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추가집이 있습니다. 치무 공동체에서는 일처제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치무는 현대적 영향에 점점 더 개방적이며 지역 당국과 협력하고 관광객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치무의 다채로운 의식은 매혹적이지만 이제 우리는 시베리아의 얼음 툰드라로 여행을 떠나 모든 역경을 극복하며 번성하는 집단을 만나봅니다. 5. 추크치. 추크치는 북동아시아의 원주율 집단으로 주로 러시아의 추코트카 자치구에 거주하며 인구는 약 16,000명입니다. 그들의 정확한 기원은 불확실하지만 기원전 3세기경에 이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20세기에는 학교와 병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추크치는 두 개의 주요 그룹으로 나뉘며 순록 목축자와 해안 사냥꾼입니다. 목축자들은 고기, 우유, 교통수단으로 순록을 의존하며 해안 그룹은 해양동물 사냥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겨울과 봄에 바다표범과 바다코끼리를 사냥하고 여름과 가을에는 바다코끼리와 고래를 겨냥했습니다. 전통적인 사냥 도구인 작살과 당한창은 총기로 대체되어 사냥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들의 집은 유르타라고 불리며 순록 가죽으로 덮인 다각형 텐트로 강한 바람을 견디기 위해 끈으로 고정되고 돌로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내부에는 우랑가라는 난방된 생활 공간과 차간이라는 앞쪽 공간이 있으며 중앙에는 불이 있습니다. 생활 공간은 가벼운 옷을 입을 수 있을 만큼 따뜻합니다. 추크치는 현대 문명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도 그들의 전통과 관습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외진 공동체로의 다음 모험을 놓치지 마세요.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두시면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크치의 생활 방식은 그들의 적응력을 증명하는 것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선 부족이 조상과의 연결을 통해 생존과 신앙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4. 바탁. 바탁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원주율로 살고 있으며 주로 바라기 마을과 토바 호수 지역에 거주합니다. 그들의 조상은 신석기 시대에 북미얀마에서 이주하여 히말라야로부터 그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은 사냥, 농업, 채집, 가축 사육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 왔으며 조상의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후 세계와 조상 연결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며 장례식은 정교한 의식, 춤, 노래로 장식됩니다. 오늘날 토바 바탁은 평화롭고 친절하며 독특한 집에서 살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며 보석, 직물, 도자기를 만듭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들은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외부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비인간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 역사적 관습은 오래전에 폐기되었으며 바탁은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바탁의 조상 연결은 전통의 힘을 일깨워주지만 만약 전체 사회가 여성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세워져 있다면 어떨까요? 모수오의 모계 사회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3. 모수오. 모수오는 히말라야의 루구 호수 근처에 사는 약 5만 7천 명의 공동체로 그들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모계 사회에서 여성은 권위를 지니며 상속은 여성 계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걷는 결혼을 실천하며 파트너가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고 갈등을 줄입니다.
아이들은 모계 가족 내에서 양육됩니다. 13살에 성년이 되는 것은 중요한 이정표로 의복의 변화로 표시됩니다. 소녀는 치마를 입고 소녀는 바지를 입습니다. 전통 의상은 그들의 문화유산을 반영하며 종교는 조상 숭배와 어머니 여신을 포함한 본 관습과 티베트 불교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관광이 현대화를 가져왔지만 일부 노인들은 전통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스오의 독특한 삶의 방식은 기존의 규범에 도전하지만 일부 외딴 섬에선 부족들이 전혀 다른 세계와의 만남에서 영감을 받은 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2. 화물 숭배. 인도 정부는 특정 섬에 대한 방문을 엄격히 금지하여 고립된 부족들을 외부 접촉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러한 부족들은 일부 멜라네시아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고급 문명과의 만남을 그들의 문화적 틀을 통해 해석했습니다. 제2차 세계전 동안 미국 군대 기지가 멜라네시아에 화물을 떨어뜨렸고 일부 부족은 이를 신의 선물로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과의 영감을 받아 그들은 군인들이 관찰한 행동을 재현하며 지프로 비행기와 탑의 복제품을 만들고 미국과 같은 기호를 몸에 그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화물이 중단되자 일부 부족은 이러한 선물과의 연결이 끊어졌다고 믿었습니다. 이 현상은 모방에 기반한 행동을 설명하는 화물숭배라는 용어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화물숭배의 이야기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매력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마지막 부족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 중 하나와 연결된 유산을 드러냅니다. 1. 케로. 잉카 문명의 후손인 케로는 여전히 페루 안데스의 외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구는 600명 이하로 추정되며 취약한 민족 집단으로 분류됩니다. 1980년대의 갈등 동안 케로는 안전을 위해 열대숲으로 피신하였으며 그곳에서 집을 짓고 알파카를 기르며 그들의 관습을 보존해 왔습니다. 그들은 또한 페루 정부로부터 음료수와 기본용품과 같은 필수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도 케로는 그들의 정체성, 문화, 영적 전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 조직 종교를 고수하기보다는 영성을 강조하지만 일부는 선교 활동을 통해 기독교를 수용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지도자는 종종 사제로 불리며 그들의 문화유산과 관행을 유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케로는 1949년까지 대체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연구자 오스카 누네스가 안데스에서 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잉카와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의 구술 역사에 따르면 일부 잉카 조상은 외딴 숲과 산으로 후퇴하여 궁극적으로 케로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잉카 유산과의 연결에도 불구하고 케로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문명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의 은둔 생활 방식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 부족들은 인간 문화의 놀라운 다양성과 회복력을 상기시킵니다. 각 부족은 우리를 과거와 연결하고 미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이야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다음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탐험하고 싶은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